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진실만을 전해드리는 빵식이TV.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이 많은 힘이 됩니다. 또한 멤버십 정기 가입과 영상 아래에 환호 버튼을 누르셔서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은 영상 아래에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진행하시되, 모르시면 가까운 핸드폰 매장을 가시면 바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항상 진실된 방송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과 홍석현의 심야 회동 이후 이처럼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 사법사와 언론사의 전무후무한 대참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부당한 탄핵으로 현재 옥살이를 하고 계시는데, 탄핵 정국 당시에 조작 날조된 그런 수사 과정이 현재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고,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로 우종찬 기자와 변희재 대표의 그간 4년간의 노력 끝에 나온 이 두 권의 책과 현재 정황들을 바탕으로 탄핵의 진실을 전 국민에게 알려서 내각제 개헌 반대는 물론 무너져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전 국민이 아실 수 있게 영상 아래에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가까운 지인분들께 꼭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고 다시금 맑고 깨끗한 자유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애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된 부분 비판을 하니까 위장우판이 뭐니 그러시는데, 뭐 그러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 각자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이런 비판을 하면 무슨 반대급부로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대가가 있어요. 돈을 벌려면 이런 방송 더더욱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오로지 저는 국가와 국민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국가가 우선이고 나라가 있어야 가족도 있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삶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현재 무너져가는 국가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보수가 잘하면 뭐 하려고 제가 비판합니까? 제가 정신이 이상한 거지. 지금의 보수가 보수라고 여러분들 생각 안 하시잖아요. 완전히 이거 저들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역대급으로 내각제를 하려고 지금 대놓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저런 놈들을 그냥 돼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뒤통수에서 아군이 뻥뻥 때리는 거,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뒤에 보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할 몫이지만 다만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오늘은 태블릿 PC의 진실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태블릿 PC도 탄핵의 진실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거 한방 터지면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때문에 과거의 윤석열의 청문회도 요즘에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아주 어이가 없더라고요. 당시에는 제가 무심했었지만 진실을 알고 진실의 눈으로 보니까 윤석열이 얼마나 전전긍긍했던지 제가 시간 내서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전편을 안 보신 분들은 1편부터 쭉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홍석현은 태블릿 재판의 고소인 JTBC 법인의 대주주일 뿐만 아니라 월간조선 우종찬 전 기자로부터 태블릿을 실제 입수한 그런 인물로 지목받고 있는 사건의 당사자이고요. 실제로 검찰의 기소장에도 홍석현은 사건의 피해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뒤에서 홍석현이 유승민, 이준석, 김종인, 나경원 등등등 이런 정치꾼들을 조종하면서 전력을 다하는 이유가 이런 진실들이 지금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각제를 빨리 밀어붙여서 탄핵의 진실을 묻고 가겠다, 이런 지금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홍석현과 윤석열의 부적절한 만남 이후에 직간검사 홍성주는 우종찬 기자가 신청한 모든 증인과 증거를 무작정 반대를 한 겁니다. 공판에서 피해자 JTBC 측 변호사로 참여한 그 인물의 발언권은 무제한으로 확장이 되었고, JTBC 측 변호사는 2심에서 아예 홍성준 검사 옆에 딱 달라붙어서 착석을 해가지고 둘 간의 유착관계를 여실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태블릿 재판 1심은 태블릿 감정도 없고 핵심 증인인 최서원과 김한수의 증인 신문도 없이
졸속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2018년 12월 5일 결심 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현재도 검찰의 태블릿 PC 증거 인멸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김한수도 증인석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판사들도 어쩔 줄 모르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도망가요. 4년이 지나서야 지금 후환이 두려운 겁니다. 마무리를 지려는 판사들이 마음 먹고 나왔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판결을 내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증인이 안 나왔다는 이유로 다시 불러들이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2개월 이상 늘려버리는 거예요. 시간만 끄는 거예요. 결심 공판에서 JTBC 측 그 변호사는 마치 검사의 태도와 같이 나와가지고 미디어워치 기자들을 꾸짖으면서 중용을 요구합니다. 아주 건방지게, 시건방지게 변호사면 변호사질이나 하면 되지, 완전히 변호사는 검사가 돼버리고 실질적인 검사는 변호사가 돼가지고 변호나 하고 앉아있고, 완전히 이게 뭐하는 짓거리인지 모를 정도로 룰도 없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불도저처럼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어 홍성중 검사는 명예훼손 사건으로는 미디어워치 황희원 대표에게 3년형을, 이우희 기자에게는 2년형을, 오문영 기자에게는 1년형을, 이 말은 즉 미디어워치라는 작은 벤처 언론사 기자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하기에 이른 겁니다. 역사상 이런 게 어딨어요. 언론사 기사를 막 감옥에다 집어넣고. 결심 공판 이후 이례적으로 불과 닷새 만인 2018년 12월 10일에 선고 공판이 열리는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집니다. 지금 하는 짓 보세요. 김한수가 증인으로 안 나왔다고 2달이 넘게 또 엿가락 늘리듯이 쭉 늘려가지고 재판을 늘리고, 시간을 끄는 데 반해서 당시에는 속전속결 재판을 강행했다라는 겁니다. 변희재 대표가 재판부에 제출한 최종 변론서는 새롭게 발견된 이 태블릿 기기 조작 등을 포함해서 무려 200쪽 분량이나 되는데 저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박주영 판사는 과연 이를 5일 만에 모두 검토를 하고 곧바로 판결문을 썼단 말입니까? 말을 해보십시오. 이 박주영 씨. 실제로 이 박주영 판사는 판결문에 변희재 대표가 항변한 내용에 대한 검찰 측의 반박이 전혀 실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검찰 자체가 반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뭐 다 조작인데 무슨 뭘 어떻게 뭘 반박을 해? 반박할 게 뭐 있어? 그냥 우겨갖고 그냥 뭉개고 가는 건데. 지금도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만 다니면서 시간만 끌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판결문을 받아보니까 아예 검찰의 기소장을 뺏긴 듯이 똑같았고, 검찰의 기소장은 JTBC의 고소장을 또 그대로 뺏긴 듯 똑같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그냥 언론사인 JTBC와 검찰, 법원이 마치 한 팀인 것처럼 같이 움직였다는 소리고요. 변희재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설사 내가 구속이 되더라도 공판을 거쳐 그간 의혹투성이었던 태블릿 진실이 밝혀지면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데 손석희가 보도한 최서원이 태블릿 사건에 대한 재판임에도 손석희도 증인 신청을 기각하고 최서원도 증인 신청을 기각하고 태블릿 감정 신청도 기각해버리면 단 하나의 진실도 밝혀진 게 없다라고 재판부를 비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변희재 대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구속이지. 아유, 시끄러 시간 없어 그냥. 그런 거 말하지 마. 어차피 너는 구속이니까. 이거예요. 결국 재판부는 변희재 대표에게 명예훼손 사상 최고의 징역 2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선고를 합니다. 더구나 황희연 대표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을 시켜버려요. 검찰 최고의 증인 노승건, 윤석열의 위증과 거짓말이 적발되고 태블릿 기기 내 조작이 발견되면서 위기에 몰렸던 검찰은 윤석열과 홍석현의 심야 회동 이후 이처럼 상식을 뛰어넘는 졸속 재판을 이끌어내면서 언론인 2명을 한꺼번에 구속을 시키는, 법정 구속을 시켜버리는 우리 사법사와 언론사의 전무후무한 대참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현장에서 이런 미션을 수행한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홍성주는 또 보상을 받아야겠죠. 농공해상 해야 될 거 아니야. 채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천안지검 부부장 검사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거쳐서 현재는 대구지검 부장검사로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윤석열과 매우 비슷한 케이스죠. 윤석열은 한 3년 만에 검찰총장이 돼버리잖아요. 지방의 평검사가. 자, 한마디로 자기 승진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이 검사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나중에 대역죄인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누굽니까? 윤석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를 보수에서 지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죄도 없는 사람을 30년 구형을 해갖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보수의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까? 이런 국민의 수준을 보고 언론사와 정치꾼들이 새 취업바닥으로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지들만 저런 식으로 고속 승진을 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우리는 세금 내 거 다 내면서 지금 뭐하고 앉아있는 겁니까? 이게 사는 거예요? 자, 현재 탄핵 백서와 태블릿 PC 사용 설명서라는 두 권의 확실한 팩트, 무기가 생긴 만큼 4년 전과는 확실하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탄핵의 진실을 전 국민에게 알려서 억울하게 옥살이라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내고 그 힘으로 내각제를 막아낸다면 무너져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지켜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때하고 틀리게 이번에는 한 번 당하게 되면 이제 영영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언론 기사만 보고 판단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왜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언론사 전체가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다 죽게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이 정치꾼들하고 힘이 돼가지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미담만 보고 말이야. 또 이 사람은 또 이 사람이 대통령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야가 한 몸이 돼서 우리 국민들만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저들이 탄핵의 주범이기 때문에 지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국민을 속여서 내각제 개헌을 반드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개헌을 관철시켜서 자기들의 잘못을 묻겠다라는 겁니다. 이는 뭐냐? 탄핵을 묻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영 나오지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준석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진실을 찾아서 하이에나처럼 하루하루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낯으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맑고 깨끗한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사명감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거로 저도 잘 살아야 되는 거고 이게 사는 거예요? 선이 뭔지 후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내각제 개헌을 못 막으면 대통령 선거는 앞으로 없는 거예요. 껍데기 대통령 해놔봐 뭐합니까? 저거 바지사장. 접대용이지. 어차피 허수아비 대통령 있으나 마나한 거 뭐 하려고 신경을 쓰냐고요, 여러분들. 4.7 보선을 보셨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탄핵의 진실만 전 국민에게 알리게 되면 지금도 60, 70%는 아직까지 탄핵에 잘 됐다라고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알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보수 유튜브에서 알리는 사람이 몇 개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진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만천하에 알려야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정권을 갖고 올 수 있는 길입니다. 4.7 보선 때 뭐 했습니까, 얘네들이? LH가 그냥 터지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냥 100%, 90%도 아니고 100%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보셨잖아요. 대안이 뭐냐고요? 대안이 이겁니다. 엄하게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진실을 우리만 알면 안 되겠죠? 영상 아래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지인분들께 널리 알려주시고 다른 채널에도 좀 널리 알려주십시오. 다른 채널들 돈 벌기 위해서 이해관계 무서워갖고 구독자 떨어질까봐 말을 못해요. 저는 일단 떨어지더라도 말하죠. 나중에 또 돌아오시잖아요. 왜 자꾸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하시는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억울하고 어마어마한 사실들을 알려야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애국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자유 대한민국 순식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기회가 없어요, 이제. 저부터 열심히 앞장설 테니까 여러분도 저를 조금만 믿고 많은 힘을 좀 불어넣어 주십시오. 저는 현명하신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언제까지? 지구 끝까지, 정권 바뀌어도 끝까지! 감사합니다.